뉴욕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네, 뉴욕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하는데 악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그 구조된 그러니까 전체 실종자를 대략 한 5천여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발굴된 시신이 약 200여 구 정도. 아무튼 구체적인 발표를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시신 가운데 확인이 된 시신은 불과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발굴된 시신의 전신이 발굴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머지 대부분 부분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같은 발굴 작업이 빨리 진척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도미노 붕괴라고 일컬어지는 주변 건물들의 붕괴 우려 때문입니다. 네, 두 개의 큰 건물, 다시 말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린 뒤에 옆에 있었던 7번 건물이 붕괴가 됐고 나머지 건물들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 밀레니엄 힐튼 호텔 빌딩이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지금 현재 소방관 300여 명이 무너진 건물 밑에 지금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10명의 경찰관이 살아있는 채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주로 그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처럼 구조가 늦어지게 될 경우 매몰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어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지금 대충 그친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조 작업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려되는 상황들은 대체로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휴가 테러의 위협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뉴욕 주변에 있는 공항들이 오픈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주요 시설물들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주요 빌딩들 일대에서는 휴가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허위 제보로 확인되고는 있습니다만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그러한 허위 제보들이 경찰관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서 한때 소동을 피워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상황은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분진 피해로 인한 것입니다. 이 분진 피해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좀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고의 여파로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 교통시설물이 여전히 불통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로 연결되는 터널 대부분이 불통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이 그렇고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여전히 중단되고 있습니다. 14번가 이남으로는 통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불편도 대단히 심합니다. 맨하탄 남단과 연결되어 있는 세이튼 섬의 경우는 교통망이 거의 두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대 3,500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발이 꽁꽁 묶인 채 아무 곳으로도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번째, 통신수단 문제입니다. 대체로 전화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불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불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에 있었던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도 현재 한결같이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접속으로 그나마 간신히 접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유엔 대표부 건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 나오십시오.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의 그 항공기 운항이 힘들었었는데요. 우리 국적기가 이륙을 따죠? 네, 이륙을 했습니다. 약 30분 전쯤 대한항공 뉴욕 지점 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당초 어제 들어왔었던 대한항공기가 KE081편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출발을 한다고 그랬다가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오늘 오후까지 발인부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오후에 승객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 시간 현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과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JFK 공항에 도착하면 그때서 타임 스케줄을 낼 것이라고 대한항공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첫 비행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현 캐나다 에드민턴에 임시 기착해 있는 비행기가 캐나다
JFK 공항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캐나다 에드민턴에서 이륙하지 않았습니다. 수색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서 태우는 데만 무려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은 오늘 자정쯤, 이곳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점심시간대쯤 되어서 비행기가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수속을 마친 다음에 내일 오후 인천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오십시오. 네, 잠시 전 그림에서도 그 부시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부시 대통령이 뉴욕 맨하탄에서 계속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맨하탄에 도착해서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피해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오늘 이번 사태의 최대 재앙 지역인 뉴욕에 온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지금 미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곳 최대 재앙 지역인 뉴욕 맨하탄의 현지를 직접 타달을 하고 그 답사를 한 뒤에 보복 공격의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주말이나 휴일에 미국에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이곳 맨하탄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맨하탄 분위기 현재 이렇습니다. 맨하탄 곳곳에 건물과 상점, 아파트, 차량들의 성조기가 내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조기가 이곳에서 지금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증권시장은 월요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폐장됐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번 주말의 풋볼 게임은 취소가 됐습니다. 베이스볼 게임 메이저리그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TV는 현장 소식 이외에 일체 광고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니치 빌리지, 세인트 빈센트 병원 등 각급 병원의 헌혈센터가 붐비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찾아달라는 호소가 전 신주를 비롯해서 벽보처럼 많이 붙여서 나부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이곳 붕괴 현장, 뉴욕의 쓸쓸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맨하탄에서 YTN 김호수